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최동욱, 그러니까 이때가 나가기 전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왜 사퇴했다, 사임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왜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으로서 보면은 혼의 아들 의혹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되겠죠. 혼의 아들 의혹 때문에 나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정보 열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혼의 아들 의혹이 있는가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열람했느냐. 그런데 혼의 아들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나가기를 바랬던 그 세력들도 깜짝 놀랐던 뉴스입니다. 그 사실은 최동욱 게이트 분석 보고서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최동욱 검찰총장은 혼의 아들 의혹이 아니라 종북검사여서 나갔습니다. 종북검사였기 때문에 나가라 하는 그런 시위의 대상도 됐고, 수많은 곳에서 탄원을 하고 치탄했던 대상이 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왜 종북검사냐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바다 이야기 수사에서 이 사람은 종북 세력의 편을 들어서 수사를 했다. 그리고 최동욱 검사가 수사를 담당했던 그 수사 대상자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인 살인자다. 이런 어떻게 들으면은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최동욱 검찰총장의 죄는 종북이었고 종북이어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혼의 아들 의혹으로 나갔다고 한다면은 지금 개인정보 열람에서 종종 원세훈 씨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혼의 아들 의혹이라고 한다면 원세훈 씨하고 관계없겠죠. 원세훈 씨가 뭐 임무 씨 집안의 누구라든지 해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관계가 없을 겁니다. 종북검사라면 관계가 있을까요? 국가정보원장이었으니까 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요.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미워하는 세력은 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50이라고 그러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2013년에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업적을 나열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추징금 환수하고 관계해서 50과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1997년 재판도 관계가 있죠. 원한이 그럼 깊은 셈이군요. 그 다음에 부패기업, 비자금하고 관계가 있는 기업, 이쪽하고도 뭐 원한이 있다면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원한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하고 원세훈 피고인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댓글입니다. 딱 다른 게 아니죠. 선거 개입 댓글 부분입니다. 이런 관계를 한번 봐두고 댓글에 있어서 최동욱 씨는 원세훈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최동욱 씨 때문에 원세훈 피고인이 유죄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 댓글 사건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쪽이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대체적인 것이고 그러면 댓글이 어떤 것인가? 지금 댓글이 2천만 건 이상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나는 이 국가기관이 댓글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2천만 건 가운데 이 부분은 그저 정치 댓글이고 이 부분이 선거 관련 댓글이다. 이것을 가지고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또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세력들, 플루토 세력들, 또 어쨌든 우파라고 부르는 세력들은 요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것은 한 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지금 시위로서 대통령을 바꾸겠다 이런 좀 상당히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2천만 건이 있으니까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2009년부터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접적입니다. 이거 옛날 거니까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야.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쪽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제 나왔고 우리가 이거 아는 바 없으니까 당신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2천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될 겁니다. 그 중에 정치 댓글, 이것을 의식화라고 해서 현재 뭐라고 하죠? 좌파라고 하나, 그쪽에서는 이게 의식화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비판을 하는데, 의식화 맞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초기에 이념 교육한다 하고 우파 원로들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고등학생들 뭐 이런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일을 기억할 겁니다. 생각은 있는데 교육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 이전 2008년 이전의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좌편향이 돼 있다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우파 교과서, 또 뭐 이승만 대통령 거의 우상화죠. 이거 그 다음에 이때 50도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들을 다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했죠. 이런 것으로 의식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2008년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 2013년에 오면 대단히 악화가 됩니다. 이때도 시대에 안 맞죠.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 하죠. 이때도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까지 오다 보니까 때 아닌 지금 와서 종북척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승만 50을 넘어서서 이제 여기 박정희 우상화까지 등장을 하게 되죠. 뭐 아직 박근혜 우상화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5.16 혁명을 미화하지를 않는지, 또 이석기 피고인 사건이 처음 났을 때 뭐 내용 보지 않고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마다 무슨 친박 북박 해갖고 그냥 2줄이 넘도록 내려가는 거 있죠. 웬 박자가 붙은 그런 부류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현재 이것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서 내가 책에서 박근혜 청와대공화국 위원이다 하는 책하고, 또 최동욱 게이트 분석 보고서라는 책에서 밝혀놓았듯이 플루토라고 하는 세력이 드디어 거대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주로 전직이고 군인이 포함되는 이 사람들은 국민 통합을 깨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남녀 차별을 하고, 또 혈통,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주의를 조장합니다. 모두 우리가 버렸던 과거의 것들이죠. 그러면서 민간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왜?
대통령이 여자니까.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플루토가 등장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우파 스스로 부패하고 나빠져서 이렇게 온 것이냐 하면은 여기에 현재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이 나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스팔트 우파, 자신들은 애국 우파라고 합니다. 또 플루토들, 이 사람들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하던 그 기간 도중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문성근 씨 군중 정치를 하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유관순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그저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 거의 모욕적인 표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것을 표현을 했을 때 분명히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 혹은 각처에서 차별을 하고 어떤 우파의 잣대로 사람들을 규제한다는 불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더 악화시킨 것이죠. 현재 우파라고 하는 이것은 우파가 아닙니다마는 우파라고 하는 제야 정치 세력, 그리고 그것이 현실 정치, 기존 정치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좌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똑같습니다. 2013년에 분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2013년에 거리에 모여서 인형의 화용식을 합니다. 어느 곳이건 뜻이 안 맞으면 몰려가서 행패를 부리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또 돈 받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씨앗은 사실은 좌파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후배를 잘못 키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미래로 갑니다. 과거의 좌파는 사실은 각성했지요. 아주 조금, 콩알만큼. 그런데 과거에 생각 없이 살던 우파는 좌파화됐습니다. 아주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 좌파라고 자처하는 분들, 이 좌파화한 우파들을 다 처단할 겁니까?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으로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시위를 주된 수단으로 해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노인을 앞에 세우고 돈을 받는 사람들, 탈북자들을 앞세워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좌파 시민계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촛불부대 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민주당 쪽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김한길 대표하고
황우여 대표를 이 행동하는 군중들은 다 비난합니다. 동일하게. 너무 무르다. 그것이죠. 그러나 김한길 대표와 황우여 대표는 대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수준을 올라가면 갈수록 상대방을 칼로 찌르듯이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을 지키고 대표이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힘이 약해지면 이 군중에게 의존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군중에게 의존하면 이때는 역시 삼류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의원이 후보던 시절에 내가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큰 점수를 줬던 부분은 바로 문재인 의원이 안보를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나는 안보가 첫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잘 모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은 안보와 담쌓은 세력이야.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다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앞날을 결정하죠. 이 사람들은 안보를 원합니다. 안보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철모를 썼던가요? 군복을 입고 용감하게 그런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을 때 지금 민주당 계열 혹은 좌파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한 발 딛고 여기 한 발 딛고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2014년이 옵니다. 확실히 앞으로는 여기 한 발 딛는 것은 그만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두 발을 다 디디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소위 좌파, 민주당 하면은 헌법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민주당도 헌법을 앞에 내세웁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도 맨 앞에 헌법을 내세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 안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봐야 하겠죠. 자,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이 댓글 사건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뒤에는 이념 대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댓글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현재의 정치 체제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가기 위한 청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댓글 사건이 국가기관 어디에서 있었다고 나온 것, 그것도 하나의 진보입니다. 나온 김에 깨끗이 치웁시다.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겠죠. 지금은 이러한 대립을 풀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그것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은 이것을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하면 만일 조금의 틈이 보이면 악용하겠다 이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